안녕하세요. 한가족이 함께하는 한가족 부동산의 대표 공인중개사 이소리입니다. 오늘은 처음 투자를 하고자 하는 우리 불인이 고객분들을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의 기본적인 내용들과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요, 크게 분류를 했을 때 상가와 오피스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등이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이름 그대로 기본적으로 수익을 받는 부동산을 일컫는데요. 내가 만약에 이 중에서 오피스텔을 한 채 분양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피스텔의 주인이 돼서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료를 받게 되는 거죠. 물론 명의자 본인이 직접 들어가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를 분양을 받았다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장사를 해도 무방합니다. 분양 절차는 대략 이러한데요. 수익형 부동산도 아파트처럼 분양 승인과 공고가 떨어져야지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곳이 분양이 이미 시작된 현장인지 아니면 아직 분양을 앞두고 있는 현장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분양이 이미 시작이 됐다면 바로 계약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분양 시작을 앞두고 있는 현장이라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분양 시작을 앞두고 있는 현장의 분양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전에 앞서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은요, 아파트와는 다르게 청약홈에서 신청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론 청약통장도 필요하지 않게 되겠죠. 이 청약홈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익형 부동산은 분양팀이나 부동산 같은 개인을 통해서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분양팀이나 부동산으로부터 그 투자처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자료도 받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3가지 정도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전 의향서를 접수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청약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약서 발행입니다. 만약에 8월 30일이 계약서 발행 예정이다 라고 한다면 사전 의향서는 7월부터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청약 신청은 8월 초부터 진행하는 이런 순서대로 보통은 진행을 합니다. 여기 처음에 있는 사전 의향서란 무엇이냐면요. 보통은 돈을 이체하거나 지불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인적사항 그리고 간단한 서류를 준비를 해서 분양팀 또는 부동산을 통해서 사전의향서 접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이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부담이 적죠. 그리고 보통은 사전의향서 접수를 하신 분은 접수를 하지 않은 분보다 추후에 분양이 시작됐을 때 정말 치열하게 다투게 될 호실 선점에 대해서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사전 의향서를 접수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사전 의향서 접수 기간이 지나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약이 열리게 됩니다. 청약은 투자처마다 크게 3가지, 추첨제와 호실 지정제, 그리고 초치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첫 번째 추첨은 뺑뺑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랜덤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호실 지정은 내가 원하는 호실을 지정을 해서 입금을 하는 겁니다. 또 3번째 초치기는요, 호실 지정과 조금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선착순으로 입금을 한다는 부분은 비슷하지만 호실 지정이 없이 돈을 무조건 빨리 넣은 순서대로 호실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약 신청에 필요한 청약금은요, 투자처마다 전부 다릅니다. 보통은 한 개 호실당 5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계약금 10%인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상가의 경우에는 1000에서 3000만원으로 청약금이 정해집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요, 청약금 입금은 빨리 넣고 싶다고 아무 때나 넣는 게 아닙니다. 바로 회사에서 정해준 시기에 넣어야 합니다.
만약에 7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초치기로 청약을 시작한다 라고 공표가 됐다면요, 우리는 오전 10시 00분 00초에 최대한 맞춰서 누구보다 빠르게 빛의 속도로 이체를 해야 하는데요,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요, 또 뭐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틀리기도 하고요. 제가 실제로 겪은 고객분들 중에서 별다른 연습 없이 무작정 실전에서 바로 초치기를 도전을 하신 분은요,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30초가 지나서 입금을 하게 됩니다. 30초에서 한 1분 정도 당황하시면 또 실수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치기 같은 경우로 진행을 한다면 저희 한가족에서 알려드리는 개인적인 방법으로 미리 연습을 하시면요, 다른 분들보다 더 빠르게 입금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약 기간이 도래를 한다면 각기 여러분들을 담당하는 분양팀이나 부동산에서 그때그때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주의하실 점이 또 있습니다. 이 주의하실 점은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주의하실 점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일단 사전 의향서나 청약을 누군가를 통해서 넣게 된다면 그 넣은 사람이 담당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담당자는 쉽게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담당자를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낭패를 빠지게 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이나 법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넣으셨다면요, 추후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깊숙한 구체적인 궁금사항이 생길 때라든지 부동산 정책이 추가로 발표가 돼서 관련 상담이 필요를 했을 때도요, 담당자를 따로 바꿀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떤 조언이나 답변을 받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진행이 될 중도금 자서라든지 사업자 등록 문의에 대해서라든지 혹은 부가세 환급 절차 등에 대해서도 어떤 구체적인 설명과 안내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궁금한 사항도 많고 알려드릴 내용도 많은데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셔서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담당자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좋은 호실을 계약해야지 추후에 시세 차익과 또 임대 측면에서 유리하게 되는데요, 이 좋은 호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높은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이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 긍정적이겠죠. 이렇게 청약을 무사히 신청을 한 후에 내가 호실이 지정이 되었다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음 단계인 계약서 발행이 시작됩니다. 이 계약서 발행은 분양홍보관에서 보통은 진행을 하고요,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미 이체를 하신 청약금을 포함해서 계약금 10%를 채워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분양가 1억 5천만 원대의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다고 한다면요, 계약금 10%인 1,500만 원을 계약서 발행하는 동시에 지불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1,500만 원을 채워서 넣으면은 완공하기까지 몇 년 동안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액 투자를 하실수록 초기 비용이 부담이 없겠죠. 실제로 계약금 10%가 한 1,000에서 2천만 원대 사이에 이런 소액 투자처에는요, 20대, 30대 분들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군인분들, 공무원분들도 이 소액 투자를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중도금은 50에서 60%이고요. 대부분은 무이자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 그리고 생활의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부가세라는 것을 환급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환급받는 금액만 해도요, 분양가의 대략 7% 정도 되는 꽤 묵직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자, 이제 계약금 10%를 지불을 끝냈다면 두 번째로 돈이 들어가는 시기는 몇 년 후인 준공 시점입니다. 건물이 다 지어졌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잔금을 치러야겠죠. 그리고 여기 있었던 중도금 대출은요, 이제부터 잔금 대출로 전환이 됩니다.
이 잔금 대출이 오피스텔에서 70%가 나온다고 한다면요, 30%를 내 돈으로 채워야 되는데 내가 초기에 지불을 했었던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20%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불을 하신 후에 등기까지 마친다면 비로소 내 소유의 부동산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받게 된다면요, 내 실투자금은 전체 냈던 30%에서 이 보증금만큼 더 적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란 내 돈보다 남의 돈의 비율이 많을 때, 내 돈보다 남의 돈을 더 많이 쓸 때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간혹 가다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돈이 많은 부자들이 굳이 이자를 내가면서 은행 대출을 끌어다가 집 사고 또 상가 사고 땅 사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이 수익률에 있습니다. 내 돈을 넣는 비율이 낮을수록 내가 취하는 이득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대출이 막힌 아파트보다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많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저희 고객분들도 90% 이상은 1주택자 혹은 기존의 다주택자이시죠. 앞으로도 주택 투자는 더욱더 힘들어질 겁니다. 양도세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계속해서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미 그런 양상을 충분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한가족 부동산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투자처들 중에서 돈이 되는 부동산만을 선별해서 알려드립니다. 저희 고객분들께는 돈 되는 투자처만을 안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이 좋은 인연이 계속 되도록 좋은 투자처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최대한 쉽게 풀어서 분양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여기까지 한가족 부동산의 대표 공인중개사 이소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